자, 문학 봅시다. 여러분들 저기 3학년 수업은 우리 일요일날 그 추가로 내신 대비반 생기는 거 없이 그냥 토요일 요 수업하는 걸로 이제 시험 대비 다 제가 그거 이제 준비가 되는 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원에 조금 더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던가 뭐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은 따로 이제 멘토 수업을 좀 신청을 해가지고 추가로 들어오거나 또는 시험 기간 없어? 이런 일찍 왔으면 없으면 미리 말이라도 하시던가요. 들고 온 줄 알았는데 뭐야? 왜 영어로 생각만 잘했어? 영어로 생영 생은 왜 없지? 아침에 보면 생겼는데 눈빛 보고 바로 알아. 이거 그냥 누른다고. 자 다시 그래서 만약에 대비가 좀 더 필요하다 대신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제 뭐 추가 신청해도 되고요. 아니면 본 수업을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시험 기간에만 빼고 이제 그 시간에 멘토를 들어오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좀 이제 대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따로 반이 만들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안 나와가지고 만약에 시험 범위에 문학이랑 독서가 다 들어간다고 하잖아. 그러면 나도 원장쌤한테 따로 이제 얘기해가지고 좀 반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사실 만약에 문법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2번을 4주일 동안 8시간 동안 할 것도 없어가지고 나도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제 원래 듣는 이제 간세계 수업을 계속 듣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험 범위 나오는 거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71, 77까지 이게 들어가는 들어가는 거 맞아? 건지 저 아직도 모르잖아. 그래서 그거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 왜 엄명한 거래? 근데 색깔 착각하고 하는 성격을 색깔이 너무 다르네. 독서를 가지고 쓰는 문장인데 독서는 헷갈릴 수 있잖아. 왜냐면 내가 전법 시간에 사진 들고 오고 그럴 뻔했지. 뭐야? 요시 아닌 거지? 난 미쳐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속 3위 인구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요 71페이지 몽금포 타령이랑 어부 벌곡 나오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할 건데 이거 어부 벌곡 같은 경우에 혹시 다른 수업에서 이거 설명을 들었었어? 봐봐. 안 들었어? 학교에서 혹시 숙제로 풀기는 했니? 그러면 요거 잠깐만 좀 읽고 있어 보세요. 컴퓨터 한번 좀 가져올게. 읽고 있어 보세요. 진짜 이 저번에 그냥 사람이 많아서 반응이 좋았을 때 그 몰린 시간 있어. 나한테 반응을 줬지. 자 봅시다. 몽금포 타령인데요. 이게 이제 민요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몽금포라고 되어 있잖아. 그건 뭐야? 바다 근처라는 거죠. 호구.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기 뭐냐
어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그냥 이제 타령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민요의 형식으로 좀 쓰여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게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뭐 매우 낮지만 아마 요 어촌의 이야기가 나온 거는 저 뒤에 나오는 어부별곡 때문일 거예요. 근데 뒤에 나오는 어부별곡은 충분히 수능에 나올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촌에서 살아가는 어부의 삶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자면 장상군 마루에 북소리가 나더니 금일도 상봉에 님 만나보겠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촌에 산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육지야. 여기도 사람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바다면 또 배 타고 나가 있는 사람이 있겠지. 자, 그래서 육지에 있는 사람은요, 어촌에 살고 있는데 가족이 예를 들어서 배 타고 나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뭘 하는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육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화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님이 빨리 뭐 했으면 좋겠다, 돌아왔으면 좋겠다, 배 타고 빨리.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일도 상봉에 님 만나보겠네 라고 하는 게 북소리가 나니까 지금 저 멀리서 배가 오고 있다 라는 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북소리를 통해서 님을 이제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중간에 후렴구 있고요. 자, 갈 길은 멀고요, 행선은 더디니 늦바람 불라고 성황님 조른답니다. 자, 그러니까 갈 길이 멀다, 늦바람 불라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배가 빨리 돌아와야 된단 말이야. 빨리 돌아오려면 뭐가 불어야 돼? 바람이 세게 불어야 돼요. 그래서 님이 곧 돌아올 텐데 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행선 배는 지금 너무 더디게 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성황님을 조른답니다. 자, 그래서 성황님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혹시 토속신앙과 관련해가지고 성황당이라는 말을 들어봤어? 성황당 또는 선앙당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 한 1900년대 초반 소설에 보면 좀 많이 나오는데 산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들 등산 잘 안 하겠지만 나도 안 하지만 이제 산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산 중턱쯤에 갑자기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에는 좀 좁을 만한 이상한 좀 기괴한 집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옛날식으로 지어진 집 같은 건 아니면 공간 같은 게 있어. 사람 몸 이렇게 반접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는 진짜 딱 한 명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 거기에 밥상 같은 거 이렇게 탁 차려져 있고요. 좀 무서워요. 귀신 나올 것 같은데 곡성 이런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이제 막 이렇게 막 밥그릇 같은 거 막 비어 있는 밥그릇 같은 거 올려져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은 이제 거기가 성황당이거든. 그 이제 이 토속 신앙의 신에게 귀신에게 비는 겁니다. 자신의 소원이나 이런 것들을. 그 이제 소원 비는 장소거든요. 자, 그래서 성황님이라고 하면 그 성황당에 계신 성황님, 그 귀신 신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께 뭐 하라고? 지금 바람 좀 불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람새도 타고 돛 달지 말고요, 몽금포 계암포 들렀다 가십시오. 다음, 바다의 흰 돛은 쌍쌍이 좋으나 외로운 사랑에는 눈물만 겨워라. 자, 외로운 사랑인 이유가 뭐야? 계속 육지에서 어서 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육지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외로운 사랑에 눈물만 겹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자, 몽금포 백사장에 해당화 불고요, 푸른 솔가지에 두름이 앉았네. 별 얘기 없고요. 자, 장상군 마루에 새 소식 울리니 원포 기번에 정등님 오셨네. 자, 그래서 이 새 소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어떤 소식을 말하는 거야? 배가 들어온다는 소식이죠. 71페이지. 자, 그래서 무정한 우리님 말없이 가더니 봉죽을 받고서 돌아를 오셨네. 봉죽을 받고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건 이제 물고기 잡으러 나간 내 님이 이제 만선을 채우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아주 풍족하게 돌아왔다. 금의 환향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님을 실러 갈 적엔 반도칠 달고요, 님을 싣고 올 적엔 온도칠 단답니다.
반돛과 온돛이 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돛대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돛이 처음에 이렇게 말려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를 출항하려면 돛을 이렇게 말려 있는 걸 쭉 풀어가지고 쭉 내려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돛이 반만 펼쳐져 있을 수도 있고 완전히 다 펼쳐져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배가 가는데 뭐가 더 빨라요? 돛이 다 펴져 있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렇죠? 바람을 받아야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반돛, 온돛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배의 속도를 말하는 거야. 배의 속도. 자, 그래서 님을 실러 갈 적에는 반돛을 달고요. 님을 쉬고 올 적에는 온돛을 단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거는 나갈 때야, 나갈 때. 배 타고 나갈 때. 요거는 돌아올 때죠. 근데 배 타고 나간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물고기를 만선을 채워가지고 돌아온다는 건 이 배 타고 나간 지 되게 오래 지났다는 거거든. 자, 그래서 나가는 사람들 역시 육지의 가족들 냅두고 나가는 마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나가. 돌아올 때는 빨리 돌아오고 싶으니까 돛을 활짝 펼쳐서 빠르게 오는 거죠. 자, 그래서 거친 물결에 출렁이면서 북소리 울리면서 떠들면서 온답니다. 자, 가는 힘을 야속하다고 속 태우지 말고요. 갔다가 올 때가 더 반갑다라고 되어 있는데 갔다 올 때 반갑다라고 하는 건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겠지. 일단 첫 번째는 뭐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는 게 그만큼 반갑다라는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올 때 어떻게 돌아온다고? 생선 가득 채워서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이 풍족함 때문에 반갑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어부별곡입니다. 자, 얘는 좀 중요합니다. 얘는 지금 모든 수가 다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아마 수능에 출제가 된다면 나와 있는 수랑 안 나와 있는 수랑 섞여서 나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가 요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봐봐, 문법적으로 처음에 못 생각하여서 시선을 일삼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선은요, 시와 책을 말하죠. 자, 처음에 못 생각했다고. 못, 안 생각한 게 아니고 잘못 생각해서 시와 책을 일삼았답니다. 중간에 망령되어 명리를 바랬답니다. 자, 망령되다, 이거 쌤이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망령되다가 무슨 뜻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릇되다. 조금 이제 의역해서 보자면 잘못 행동하다. 그리고 이제 내가 왕에게 망령된 짓을 한다 라고 하면 좀 싸가지 없게 말했다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내가 나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릇되게 생각하여서 무엇을 바랬다는 거야? 명리를 바랬다는 거야. 그러면 명리가 뭔데? 명은 이름 명자고요. 리는 이익을 뜻하는 거야. 이익. 그래서 이름을 알리고 이익을 바란, 이게 명리를 바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묶으면 얘네들이 무슨 가치? 세속적 가치. 자, 다음 물외라고 되어 있죠. 물외가 어디야? 자연이죠. 물질적인 것의 바깥이거든. 세속적인 것의 바깥. 자, 그래서 물외의 풍월광산이 내 분수인가 하노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안분지족의 정신이 그대로 들어져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봐봐, 지금 세 줄이잖아, 그치? 우리가 이렇게 세 줄로 쓰여 있는 문학의 형태를 뭐라고 해? 시조라고 하잖아. 근데 시조가 1수, 2수, 3수, 4수에서 하나의 제목 아래에서 시조가 이렇게 연속해서 나와.
우리가 이거 글의 갈래를 뭐라고 얘기하는데? 연시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다 알잖아. 아니면 들어는 봤잖아. 맞죠? 근데 요거 생각해봐야 돼요. 시조 혹시 4대부만 썼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사설시조 있잖아. 사설시조는 여성도 썼고 평민도 썼단 말이야. 연시조는요, 그 여성과 평민이 쓴 작품이 거의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사설시조의 형태,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조의 형태가 깨져 있는 사설시조를요 연속해서 쓸 필요가 없어. 뭐 하면 돼? 중장의 길이가 무제한으로 길어지는데 그냥 내가 넣고 싶은 내용 중장에 다 넣으면 돼요. 시조 긴 거는 막 8줄, 10줄, 열 몇 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다 쓰면 돼. 굳이 1수, 2수, 3수, 4수 나눠서 쓰는 이유는 뭔데? 3장 6구 45자 내외에 쓰려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다는 거거든. 그러면 봐. 여기에 1수, 2수, 3수, 4수 쓰여 있는 건 사설시조의 형태가 아니라 전부 무슨 시조의 형태라는 거야? 평시조의 형태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시조의 형태.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건 평시조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함축성을 띠고 있어. 왜 함축성을 띠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3장 6구 45자 내외로 써야만 하기 때문에 항상 함축성을 담고 있다고. 상징적인 단어를 쓰거나 이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성이나 평민들이 연시조를 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뭐 가사문학 뭐 낮은 신분의 사람들 쓴 거 엄청 많지. 시조도 엄청 많아요. 심지어 작년 수능에도 사설시조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전문학이라고 해서 다 양반이 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연시조에서만큼은 대부분 98% 이상 양반 4대부가 썼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시 1년으로 올라가봐. 처음에 잘못 생각하여 시와 책을 일삼았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속세를 버리고 자연으로 떠나가고 싶은 이 4대부의 마음을 처음 보는 건 아니잖아. 되게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자, 근데 혹시 자연으로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책을 멀리 했을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간 굉장히 기쁜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관직을 버리고 자연 속에 왔기 때문에 그동안 못 읽었던 책 실컷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자연으로 들어온 사람도 많거든요. 특히 이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벼슬을 버리고 다시는 내가 벼슬을 안 쳐다보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책 10,000권 읽겠다라고 이제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4대부라면 내가 관직에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와 책은 가까이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처음에니까 이게 처음에가 언제를 말하는 거야? 과거를 말하는 거거든. 과거에 내가 잘못 생각해서 시와 책을 일삼았다는 거야. 그럼 시와 책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시와 책을 공부해서 관직에 올랐다 이 말이겠죠. 관직에 올랐다는 건데 그거를 굳이 시와 책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요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면 속세에서 관직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현타가 진짜 세게 온 겁니다. 엄청 세게 온 거야. 아무리 관직을 버리고 자연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책은 늘 가까이 하거든. 근데 그거를 지금 잘못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자기 이거 싫다는 거잖아.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강하고 센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뉘앙스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볼게요. 이런들 누가 옳다 하며 저러한들 누가 왜다 하려. 왜다는 그르다다. 그쵸? 자, 누가 그르다 하냐. 옳거나 그르거나 나도 내 일을 모른다. 세상이 시비를 마라.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라. 어부의 삶이 무엇이 그르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설의적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하다? 그르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어부로서 살아가는 삶이. 자, 그리고 제목도 어부 별곡이야. 근데 이 사람 직업이 진짜 어부야? 아니야. 이 사람 진짜 직업은 백수야. 그냥 하는 일이 없어요. 왜 없는데? 이 사람 물고기 잡을 줄 모릅니다. 알겠죠? 그냥 뭐 하는 거야? 세월을 남는 거야.
그물 흘리 띄워 던져두고 잡을 생각도 없어요. 근데 뭐 잡히면 좋고 아님 말고. 자,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어부의 삶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어옹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가짜 어부 할배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가짜 어부로 살아가는 늙은이를 가어옹이라고 하죠. 이게 왜 얘기하냐면 지금 가지문이랑 나지문을 연결할 때 가지문은요 진짜 본업이 어부인 사람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건 지금 가짜 어부의 삶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자, 다음 경륜을 내가 알더냐.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경륜이 바로 뭔데? 유교적인 것들이죠. 근데 누가 지켜야 되는 거? 대체로 사대부들이 지켜야 되는 거. 경륜이니까 이제 윤리겠죠, 윤리. 자, 내가 알겠냐? 제세할 리 없으려냐? 제세가 무슨 말입니까? 요거는 종종 나옵니다. 세상을 구제. 다른 작품에도 나오는 단어야. 자, 세상을 구제할 리 없으려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나 이제 야 옛날에 이거 경륜 어디에 담겨 있는 거겠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시서에 담겨 있는 것들이겠죠. 자,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배웠던 시와 책에 담겨 있는 이 경륜 이제 나는 모른다. 세상을 구제할 사람 누가 있겠지? 나 말고 누가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태평시세는 얼마나 멀었는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사람 현타 왜 이렇게 세게 왔는데? 태평시대가 멀었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현재 나라의 정치 상황이 좋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가지고 다른 작품 이야기를 내가 좀 해주려고 하는데 한거 18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 한거 18곡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자연, 그 다음에 속세 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연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또 다른 말로 은이라고 얘기합니다. 숨을 는자죠. 그러면 속세에 나타나는 걸 뭐라고 할까요? 나타날 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출현한다, 나타난다, 처라고 얘기합니다. 처는 뭐냐면 우리가 뭐 거처 이런 것처럼 이제 사는 곳을 말하는데 이제 자연 속에 처를 마련한다 이 말이거든. 자, 그래서 현, 출, 그 다음에 은, 처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속세로 나아가. 속세로 나아가면 얻을 수 있는 게 있어. 뭘 얻을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부귀공명을 얻을 수 있지. 맞죠? 대신에 저기 뭐냐 자연으로 들어가면은 부귀공명은 얻을 수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어떻게 해져요? 빈천해지죠. 자, 이거 얘기 왜 하냐면요, 그 한거 18곡이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은 화자가 둘 중에서 고민하거든. 어디로 가야 할지. 근데 사실은 그 화자가 고민하는 건 사실 고민의 거리가 아닌 게 속세로 나가서 그 부귀공명하고 싶은데 10년 동안 과거 합격을 못한 상태야. 그러니까 십수생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누가 봐도 합격 못할 만한 사람이긴 한데 자기가 고민을 해요. 왜냐면 사대부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명분이거든, 명분.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뭔가를 해내는 것보다 왜 하는지가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속세에 있다가 자연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명분이 바로 뭔데? 내가 속세에서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었어. 관직에 올라가서 부귀공명도 얻었고 내가 내 나름대로 내가 원한 정치적 이상도 다 실현했단 말이야. 나이가 70, 80이 되었어요. 은퇴해야지. 그래서 이제 은퇴해가지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송순, 그 다음에 저기 맹사성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사성 같은 경우에도 거의 나이가 80 다 될 때까지 강호 사시가 썼던 사람이거든. 강호에서 사계절에 노래하는. 그 다음에 송순이라는 사람은 우리 얼마 전에 봤죠. 명왕정가 썼던 사람. 또는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상간 지어내니 그 사람. 그 사람도 진짜 늙을 때까지 오래 간직했거든요. 은퇴하고 나서 자연으로 갈 충분한 명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아직 젊어. 40대야. 그러면 아직 일 더 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과거 합격 못했다고 해서 또는 지금 현재 관직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자연으로 가려면 특별한 명분이 있어야 돼. 이황 같으면 뭐였어? 공부하겠다. 이 사람 같으면 그럼 명분이 바로 뭔데? 현재 나라의 상황이 어지럽다 이거야. 그래서 그 실제 거기 작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명철군자라는 말이 있거든. 명철군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리에 밝은 군자야. 사리에 밝은 군자는 이것을 즐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즐길까요? 명철군자는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 정약용 같은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 유배 가서도요 중간에 불려와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이야. 왜? 능력이 좋으니까.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요 이 사이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태평시세는 얼마나 멀었냐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아직 멀었다는 거거든. 평화로운 시대가. 나라의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현타가 세게 온 이유가 바로 뭐야? 조정에 지금 간신배가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필부에, 이 필부는 이제 본인이죠. 본인. 화자 본인. 위국충심, 나라를 위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내어 보일 때가 없다는 거죠. 태평시세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창사는 높고 높고 유수는 길고 길고 대구법이다. 그렇죠? 산고수장하니 그 안이 좋을 소냐. 산고수장이라고 하는 건 산은 높고 물은 길게 흐르고, 산수간 자연 속에 일한인 한 명의 한가로운 사람이 되어서 허물 없이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연 속의 삶에서 어떻게 살겠다? 허물 없이 살겠다는 거죠. 그럼 허물 있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인데? 태평시세도 아닌데 관직에 나아가서 거기에서 한 자리 해먹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허물 있게 살아가는 삶이겠지. 그러니까 나는 청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지금 관직을 뒤로 하고 자연 속으로 떠난다 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이 사람이 아까 현타가 세게 왔다고 했는데 왜 세게 왔겠어? 정치 싸움에서 좀 이렇게 밀렸거나 모함을 당했거나 이제 상처를 받았거나 왕따를 당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겠지.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그냥 단순한 한두 마디 표현 안에서 당시의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유산가. 또 쓸데없는 한자어가 많이 나와서 자, 그래서 몰라도 될 만한 것들은 좀 넘어갈게요. 자, 화란 춘성하고 만화 방창하다. 만화, 만개의 꽃이겠죠. 방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주변 온 방향에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꽃이 온 주변에 피어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꽃이 만개에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때가 좋지, 날씨가 따뜻하고요. 번림내야 산천 경계 구경 가세라고 되어 있으니 지금 뭐가 설정되어 있어? 청자가 설정되어 있네. 대화체로 얘기하죠. 자, 죽장망희의 단표자로 천리강산을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아주 소탈한 모습으로, 소박한 모습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죽장이라고 하면 이 장은 자주 나오는 한자예요. 지팡이. 대나무 지팡이죠. 그 다음에 단표자라고 할 때 이거 표, 여러분들 단표두항이라는 말 들어봤어? 삼충곡에 있는데. 자, 단표두항, 단표가 뭔데? 요 하나의 표주박을 말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표주박 하나 들고 그
그 다음에 저기 대나무 지팡이 하나 들고 어디로 들어간다? 천리 강산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소탈하게 들어가는데 자신의 소탈함을 드러낸다기보다는 지금 이 꽃 구경하는 모습을 좀 드러낸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만산 홍록들은 1년 1도에 다시 피어 만산, 이 만은 이제 가득 찰 만자죠. 자, 그래서 산에 가득 차 있는 붉은색과 초록색 풀과 꽃들은 1년 1도, 1년에 한 번 다시 피어서 춘색, 봄의 기운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색색이 붉었는데 창송취죽, 그 다음에 창울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취라는 말 무슨 색? 푸른색. 취벽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취장이랑 취벽. 그래서 취라는 단어는 좀 알아두세요. 자, 취는 푸른색. 그러면 뭐야?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 창울울, 아주 울창하게 피어 있는데 기화요초, 꽃과 풀, 아름다운 꽃과 풀은 낭만, 완전히 가득 차 있는, 피어나 있는 중에 꽃 속에 잠든 나비가 자취 없이 날아든답니다. 자, 그 다음 유상앵비, 유가 뭡니까? 버드나무죠. 버들 유자, 이거 정말 많이 나오죠. 앵은 꾀꼬리. 한자 중에 황앵이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황앵, 꾀꼬리죠. 자, 버드나무는 위로 뻗어 있고 앵, 꾀꼬리는 비상하고 있다. 편편금이요. 자, 그러면 이 모습이 편편금이라고 하는데 편편금은 이게 조각 편자거든. 그래서 그냥 금 조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냥 그런 금 조각처럼 이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화간 접무라고 하면 화간 꽃 사이죠. 접이 나비거든. 자, 그래서 꽃 사이에 있는 이 나비는 분분설, 마치 눈이 이렇게 막 흩날리는 모습 같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삼춘 가절, 가절이 아름다운 가자에다가 절은 이제 절기, 계절을 뜻하죠. 자, 그래서 3개월 동안의 아름다운 계절이 좋을시고 도화만발 점점홍이구나. 자, 복숭아꽃이 완전히 피어서 아주 붉게 피어 있습니다. 심지어 붉게 피어서 마치 어떻게 되어 있다? 점점점점점점 찍어 놓은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자, 어주숙축수 애산춘이라 하더니 무릉도원이 얘 아니냐 몰라도 되고요. 자, 무릉도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쌤 지난번에 얘기했죠. 무릉도원의 뜻이 뭐라고 했어? 복숭아 꽃잎이 떠내려오는 근원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누가 들어간 거냐면 도연명이라고 하는 중국 고대 시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강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저 근원지가 이제 근원지에서부터 복숭아 꽃잎이 이렇게 떠내려오는 거죠. 꿈속에서. 그래서 이제 배를 운전해가지고 올라갔다.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 거야? 신선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무릉도원이 여기 아니냐? 양류세지 사사록이다 라고 하면 양류, 이거 류 똑같죠? 버드나무입니다. 세지는 가느다란 나무까지, 사사록이라고 하면 사는 실사자거든. 그래서 실처럼 아주 얇게 녹색으로 피어있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그냥 봄날의 이미지죠. 자, 그래서 황산공리 당춘절에 몰라도 되고요. 연명오류가 여야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연명오류할 때 이 연명이 누구를 말하냐면 도연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저거 무릉도원 얘기하면서 도연명 이름을 굳이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나와서 그래요. 이제 중국 고사에 나오는 건데 도연명이 자신의 마당에 5그루의 버드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여기 아니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눈앞에 지금 뭐가 보여? 버드나무들이 쫙 보이고 이 버드나무의 아주 얇은 잎 같은 이거 버드나무 그걸 잎이라고 해야 되나 가지라고 해야 되나? 나 생긴 건 아는데 그걸 이름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하여튼 그 푸른색으로 아주 얇게 이렇게 가느다랗게 이렇게 피어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그거를 보면서 와, 여기가 혹시 도연명 집의 마당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가 물이지어 거지 중천 높이 떠서 두 날개 활짝 펴고 펄펄 백운간에 높이 떠서 천리 강산 머나먼 길 어찌 갈고 슬 피운답니다. 자 원산은 첩첩 태산은 주춤 기암은 층층 장송은 낙락. 자 원산이 저 멀리 보이는 산들이죠. 첩첩이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뭐야? 겹겹으로 보인다는 거야. 산맥의 모습들이. 자 다음 낙락장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낙락장송이 뭔데? 한자 그대로 하면요 이거 떨어질 낙자에 떨어질 낙자입니다. 그럼 소나무가 떨어질 것 같다? 그게 아니고요. 소나무가 장송이면 아주 긴 소나무겠죠. 엄청 큰 소나무는요 가지가 너무 길게 뻗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축 늘어져요. 그러면 마치 이 나뭇가지가 쏟아질 것 같은 모습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거든요. 그렇게 큰 소나무를 낙락장송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어찌 구부러져 광풍에, 그러니까 이 구부러져가 지금 저 낙락장송 얘기하는 거죠. 어찌 이렇게 구부러져서 광풍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답니다. 자 그래서 이 낙락장송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워낙에 나뭇가지가 크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다음 층암절벽상의 폭포수는 콸콸 수정염을 들이운 듯. 수정염이라는 말도 자주 나오죠. 수정염이 뭡니까? 수정으로 만든 발이죠. 여기서 말하는 발은 왜 그 중국집에 있는 이렇게 걷는 거 있죠. 근데 얘가 생길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문이야. 여기 들어가야 돼. 근데 이제 발이 이렇게 쳐져 있죠. 자 발이 쳐져 있으면 여기 이렇게 수정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달려 있단 말이야. 육각형으로 달려 있을 때도 있어요. 보석처럼. 그럼 봐봐. 여기에 수정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렇게 걷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걷고 나서 손을 탁 내리면 어떻게 돼?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쫙 내려오면서 얘네 수정끼리 부딪혀가지고 차랑차랑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비롭거든요. 그래서 약간 신비로운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으로 만든 발은 대체로 엄청 높은 신분의 규방 있죠. 규방이 있거나 또는 규방 옆에 있는 조그만한 정자에 이제 여자들은 얼굴 보이면 안 되니까 이런 걸로 가려놓는 경우라든지, 또는 이제 삼이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뭐야, 님 계신 곳, 임금 계신 곳, 이런 곳을 이제 수정령이 이제 수정령이 있어서 내가 그거를 걷어내고 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좀 약간 신비스러운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자 다시, 자 여기서는 마치 뭐가 수정령 같다, 폭포수가 수정령 같다는 거죠. 왜? 내 눈앞에 폭포가 이렇게 쫙 내리고 있으면 그게 마치 수정으로 만든 발로 내 앞을 가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굉장히 신비스러운 모습이죠. 자 다음 이 골짜기 물이 주르륵, 저 골짜기 물이 쌀쌀, 열의 열 골짜기 물이 한데 합수하여 한데로 물이 합쳐져서 천방저 지방저 쏘쿠라지고 펑퍼져. 음성상지가 나오네요. 다음 너출지고 방울저 저 건너 병풍석으로 으르렁 콸콸 물결이 은옥같이 흩어지니. 자 은옥 말 그대로 은과 옥입니다. 뭐 오석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막 이 모습 그 은과 옥의 모습으로 막 물결들이 막 흩어진다는 거야. 왜냐면 이게 지금 앞에 폭포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튀고 있는 물방울이나 물결의 색깔이 굉장히 막 흰색이나 또는 은색 빛깔로 막 비칠 거거든. 그래서 옥과 은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소부호유, 자주 나오는 사람입니다. 뭐 한 사람들이야? 대표적으로 속세를 버리고 관직을 버리고 자연에 은거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만흥이라는 작품에 보면 그런 구절도 나오죠. 소부랑 허유가 아주 약은 사람이었다, 똑똑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왜? 내가 자연에 와서 보니까 소부 허유가 진짜 똑똑했던 사람이구나, 관직을 버리고 자연에 오는 게 그냥 세상에서 최고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는 그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 중에 두 명이죠.
자, 그래서 기산과 그 다음에 영수가 여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부산가. 자, 다음 볼게요. 백성정별곡입니다. 백석정.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백석정인데 정자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자연 속에 있는. 자, 근데 여기에는 보면 상대적으로 뭐가 없어? 한자어가 별로 없어. 그러면 가 지문은 어느 계층에 있는 사람이 쓴 사람? 양반 사대부 계층에 있는 사람이 쓴 글. 요 글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쓴 글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는 굳이 안 써도 될 한자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자, 볼게요. 붉은 난간에 기대 앉아 원근을 바라보니 이 멀고 가까운 경치들을 쭉 바라보니 옥계산 밝은 달은 은촉이 되어 있고 은촉이 뭡니까? 이 촉은 촛불을 말하죠. 그래서 마치 달빛이 은색의 촛불이 되어 있다. 은색빛으로 내리고 있다. 자, 석봉에 가는 구름 취장이 되었구나. 자, 여기에서 취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푸른 장막을 뜻하죠. 취가 아까 푸르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사탄의 노래소리 고기 낳는 늙은이요 화평의 피리소리 소먹이는 아이로다. 지금 이게 뭐야? 요 지금 화자가 보고 있는 이 자연의 모습이죠. 자, 다음 지담에 떠있는 배는 일렵이 가볍고 우리가 일렵편주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 조그마한 하나의 조각배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일렵이 가볍다. 이 배와 관련돼서 지금 일렵이 가볍다라고 하면은 배 진짜 조그만 거 말하는 겁니다. 요 조그만 거 가지고 요 지금 물 위에 떠가지고 뭐 하고 있는가? 고기 낳고 있는 늙은이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자, 다음 물결에 비친 달이 반공의 무지개로다. 반공이라고 하면은 이 공은 이제 비어있다. 그러니까 공중을 말하죠. 공중을. 자, 그래서 반공이면 조금 떠있는 공중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물결에 비친 다리가 물결이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 다리가 지금 물결에 비치는데 이게 이 반공의 무지개처럼 보인다. 자, 다음 배감에 섰는 단풍 금병을 둘러있고 자, 금병이라고 하면은 요 병이 뭐냐면 이제 절벽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병풍, 그러니까 병풍인데 산의 모습이 평면적으로 마치 병풍처럼 이렇게 쫙 둘러져 있는 모습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직역하자면 금색의 병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취벽. 이거는 푸른 절벽이죠. 자, 그래서 취벽의 늙은 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르다. 석양이 고개에 걸려서 만학이 한빛일 때 청려장 손에 들고 청려장 뭡니까? 지팡이. 아까 이야기했던 지팡이 할 때 장 얘기했잖아. 자, 그래서 청려장이 뭐 무슨 나무로 만든 되게 좋은 나무로 만든 지팡이래요. 무슨 나무인지 기억이 안 난다. 자, 다음 손에 들고 돌길로 돌아가니 철쭉과 살구꽃은 바람에 흩날리고 둔덕이의 버들까지 냇가에 푸르랍니다. 자, 다음 일흥을 못 이겨서 낚싯대를 빗겨들고 이끼 낀 돌에 앉아 벽담을 굽어보니 벽담이라고 하면 이 담은 연못을 말해요. 자, 은민 옥척은 경면에 띠노는 고 경면이라고 하면은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거울의 면을 뜻합니다. 거울 경자야. 근데 여기 거울 없잖아.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물결을 말합니다. 아주 잔잔한 물결. 마치 거울 같은. 잔잔한 물결은 왜 주변의 풍경이나 이런 거 다 거울처럼 비춰주잖아. 자, 그러면 은민 옥척이라고 할 때 마치 은과 같고 옥과 같다는 거거든.
비치는 모습이 나는 물을 보고 있는데 이 물의 지금 주변의 경치의 모습이 비치는 겁니다. 마치 은과 옥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낚싯줄에 오른 고기 난간 위에 올려두고 비늘을 긁어내어 넓은 돌에 베쳐놓고 연잎에 빚은 술을 아이에게 치게 하여 표주박에 가득 부어 반취하여 누웠으니 부럽다. 가장 행복한 삶이죠. 여러분들은 배 위에서 술에 취한 경험은 없을 거 아니야. 맞죠? 술에 취한 경험 자체가 없어서 있을 수도 있지. 하여튼 있어? 없어요? 없지. 가장 행복하겠죠. 자, 공명을 다 잊으니 공명만 잊는 게 아니라 거기서 취해 있으면은 애미애비도 다 잊어요. 그렇죠? 아니야? 자, 다음 부귀인들 부러우랴 하나도 안 부럽지. 자, 그래서 홍진. 자, 직역하면 붉은 먼지라는 뜻이죠. 어디야? 속세죠. 자, 비슷한 거 좀만 봅시다. 홍진. 그 다음에 진세라는 말도 있죠. 그럼 다 이게 먼지 진짜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먼지는 전부 속세로부터 이게 날아오는 먼지 정도로 보면 되거든. 자, 그래서 이게 전부 속세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홍진의 번님네야 이생이 웃지 마오. 자, 여기에도 지금 뭐가 설정되어 있어? 청자가 설정되어 있네. 그럼 가나의 공통점이겠다, 그렇죠? 자, 다음 일신이 한가하여 이 몸이 한가하여 고요하게 거니니 화평한 풍미를 누가 아니 부러워하리. 삼척오독 검은고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유수고산을 줄줄이 희롱하며 흐르는 물과 높은 산을 줄줄이 희롱하며 맑은 노래 불러내어 묘한 곡조를 화답하니 공중에 떠있는 소리 마치 신선이 논이는 듯. 와, 이거 진짜 안 보인다. 하여튼 뭐 산이겠죠. 삼선산, 삼신산이 어디인가. 자, 무릉도원이 여기로다. 살구꽃과 복숭아꽃은 양기슬게 피어있고 낙하와 그 다음에 외로운 따오기는 조모에 재비한다. 자, 소세한 정자 속에 이 소세하다라는 게 아주 맑고 깨끗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아주 맑고 깨끗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따오기는 새 이름이죠. 새 이름. 자, 그래서 정자 속에 매학으로 벗을 삼아 연하. 직역하면 연하가 무슨 뜻입니까? 안개와 노을이죠. 이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그 뜻 안 적어줘요. 자, 병이 들었답니다. 적어주세요. 자, 연하 속에 병이 든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하고질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뜻이 있어요.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 천석고항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주 나오는 말. 전부 뭔데? 자연을 사랑해서 든 병을 말하죠. 그냥 소위 말하는 진짜 개오바하는 거죠, 진짜. 그래서 그냥 이런 단어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자연에 미쳤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연하의 병이 들어 100년을 지내오니 있으나 없으나 세상 일도 나 몰라라 라고 해서 자, 지금 어찌됐건 간에 이게 속세의 일인데 이 속세의 일 나 어떻게 하겠다고 모르고 살겠다, 멀리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속세의 번잡함을 멀리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좀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볼게요.